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속세의 대대적인 개편과 결혼과 출산 관련된 세제 혜택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모시고 이번 세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이번 세법 개정안 큰 방향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그 큰 방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최근의 경제 동향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 둔화 흐름과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나름 경제가 회복세에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고금리 등이 이제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서 서민,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인구위기, 잠재 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인 위험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민생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보기에는 약간 놀라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종부세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이제 고쳐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를 지나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징벌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많은 완화 노력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를 포함해서 과세 대상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세부담도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주택자의 세부담이 적정한지, 그리고 또 주택수에 따라서 이 세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세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러한 또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반면 상속세는 과표와 세율을 모두 조정을 했는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미 앞에 제가 나오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고쳤는지는 이제 아마 자막을 통해서 다 소개가 됐을 거로 생각하는데, 이번에 상속세는 과표, 세율, 말씀하신 이제 세율과 과표뿐만 아니라 이제 공제까지 같이 고쳤습니다. 이게 상속세, 세율, 과표, 공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해서 상속세제를 합리화하고 세부담을 적정하기 위한 것인데요. 저희들은 상속세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최근에 한 20년 동안 저희들이 상속세 개편을 시도를 못하다 보니까 한 2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 자산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해서 중산층들도 상당한 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고 세부담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이 OECD에서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이런 높은 상속세가 특히 이제 자본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이동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하에서 이런 높은 상속세가 기업 활동, 기업 승계 이런 쪽에 상당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고요.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세수 결손이 꼽히는데요. 줄어든 세수를 어떻게 보충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총리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하고 올해 세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특히 22년 4분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하락에 기인한 면이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수출 회복세 등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법인세 등을 비롯해서 상당히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정부가 생각하는 각종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한다면은 좀 더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재정의 건전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세입 여건이나 우리가 세입 지출까지 포함한 우리 재정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갈지는 또 8월 말에 발표할 이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소상히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법 개정안이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경제의 변화라는 것은 세법 개정 하나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이 두 가지를 큰 축으로 했고요. 그에 따라서 투자, 고용이 활성화되거나 기업 경쟁력 유지, 특히 검토세와 관련된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소상공인들의 이제 부담이 덜어져서 민생행정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이 많아서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